현장은 뭐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이거 뭐 그냥 멍했어요. 보는 순간에. 그리고 군데군데 기둥이 이렇게 아직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모습. 뭐 중간중간에 이제 철근이 뼈대처럼 이렇게 앙상하게 돼 있는 그게 아마 스레브가 이렇게 연결돼 있던 접합되어 있던 부분이 파쇄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고는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고 정신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막 온몸이 땀이 양복을 입었었는데 양복이 다 젖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는데 저게 왜 저렇게 서 있었을까? 무너지려면 다 무너졌어야지. 마치 이렇게 꼬챙이로 꼽아놓은 그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서 그거를 한 이틀간에 걸쳐서 면밀히 살폈죠.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같이 이렇게 무너졌어야 맞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뚫리는 것처럼 기둥에 슬래브가 이렇게 완전히 천공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펀칭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구조가 어떤 구조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원래 보가 없는 슬래브와 기둥이 바로 접합되어 있는 그 특수구조물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은 난 몰랐죠. 그냥 일반적인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보가 있고 보 위에 슬래브가 있고 이런 구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구조라면 왜 저렇게 부서졌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던 거죠. 그때 이 7월 7일 날 아마 그 시트법에 나와 있는 지침이 아마 제정 공포가 됐어요. 원래는 그 날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게 주 골자는 뭐냐면 안전 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시특법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A, B, C, D, E 등급이라는 등급 체계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재난관리법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국무회의 통해서 이제 대통령 의사결정에 의해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된 거예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거죠. 서울시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중차대한 사고이고 버겁다. 그래서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바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바로 그게 발효되고 발효될 때 정부 각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행정, 재정 또 장비 모든 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 법에. 그래서 총리실 주관에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주요 멤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총괄은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이 현장 한 거고 그 수배나 뭐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이제 중앙안전통제단 거기가 원래 있었고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 중추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그 통제단에서 다 총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11일 날 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건교부 현장 지원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설안전기술공단이니까 안전진단 쪽이죠. 그래서 이제 김기훈 박사 이분은 이제 집안 토질 전문가, 나는 이제 건축구조공학 박사 해가지고 두 박사가 이제 건교부 지원 멤버로서 왔죠. 이제 다른 데도 지원 갔겠지만 갔을 때 우리가 배속된 것은 이제 안전진단반이었어요. 그 안전진단반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차 붕괴가 있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이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법연수원 안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요. 이제 결국은 2차 붕괴 안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그날부터 첫날부터 했어요. 저녁부터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빨리 생존자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물론 비동 쪽에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생존자 유무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뭐 로봇도 이용됐다, 뭐 하수 관로를 탐색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본다, 뭐 이런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작업 일면에 위에서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니까 중장비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중장비 동원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데 자기도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5층짜리 건물에 그 매달려 있는 그 여러 가지 설비 배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쪽 비동 쪽 오른쪽에 있는 계단실 위에는 물탱크가 또 있었다고요. 이게 좀 기울어진 채로. 그리고 브릿지가 또 연결돼 있고 철골 구조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위태롭게 보이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계측을 한 거예요. 무너질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좀 봅시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사무관이 도면요? 그럼 막 여기저기 연락 없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에 필요해서 그걸 압수해 갔다 이거죠. 허가 서류 전체를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그날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한 3일간 동안에 그 생존자 구조 작업이 멈췄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꼭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낮에 때는 작업하다가 저녁에 멈추고, 하루나 이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또 작업을 않고 규명될 때까지. 그래서 그 작업이 멈췄던 그 이유는 그 잔존되어 있는 계단실 구조물이 2차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가 뭐냐 물어보니까 계측한 결과예요. 팀이 2명이 와가지고 실장하고 밑에 기사하고 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라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 무서워서. 또 들어가려고 막상 이렇게 1층 계단 딱 올라가면 밖에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균열이 가 있거든요. 원래 철근이 이렇게 접어서 정착되어 있던 부분이 빠지면서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못 그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렸어요. 한 3일만 걸렸나? 하여간 3일 만에. 그래도 그거 그려놓고 나니까 회의 진행이 빠르잖아요. 도면 딱 펴놓고 어디를 말씀하시냐. 평면도 나오고, 뭐, 인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계단실 같으면 이렇게 사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도를 다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본 그거를 그 균열도를 다 그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설명을 할 때 진짜 이거는 새로운 균열이다라고 얘기를 어떤 분이 와서 하시면 딱 도면 펴놓고 어디를 말씀하시냐고 얘기해 보면 이거 그려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스케치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빠르게 판단했고 좀 효율적으로 회의도 진행됐고 수습이 될 건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길을 더 많이 본다고. 근데 본인들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때 도면을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는지.